추적 그날입니다. 15세기 유럽에선 먼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괴 질환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증상은 이렇습니다. 힘이 점점 빠지면서 잇몸이 부풀어 오르다가 몸에 반점들이 나타납니다. 급기야 피부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경기를 일으키거나 미쳐버리면서 사망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 질환의 정체는 과연 뭐였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KBS 의학 전문 기자 신민혜입니다. 의학 전문기자. 네, 저는 지금 대항해 시대 때 선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 선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선원들이 매일 소량의 물을 배급받던 수통입니다. 뭐야? 물이 썩었네요. 이물질도 냄새가. 보이고요. 썩다고요? 썩은 물. 이 아마 통이 나무로 돼 있어서 이 안에 물도 쉽게 썩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괴질환의 원인이 이 물이었던 건가요? 결정적인 원인은 선원들이 먹었던 이 식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스켓과 소금에 절인 고기, 그리고 쌀과 포도주, 약간의 물이 전부인데요. 보시다시피 당시 선원들은 이렇게 장기간 신선한 과일과 또 채소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타민 C가 부족해지게 돼서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괴열병에 노출되는 것이죠. 생물시에 배웠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병에 걸린다? 괴열병에 이거는 걸린다. 시험 문제 배웠던 그 문제. 게다가 또 휴식 없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이 장기간 뱃일에 시달리다 보니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이 괴열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 괴열병은 이 레몬이나 라임 같이 이제 비타민 C가 농축된 과일만 섭취해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간 항해가 막 시작된 15세기엔 이 괴열병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이 선원들의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맞아.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괴열병. 신민혜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항해를 하는 내내 거친 바다는 물론이고 이 괴 질환과도 싸워야 했던 당시의 선원들. 이 때문에 장기간의 항해는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유령선들 막 나오잖아요. 시체 이렇게 막 싣고 가는 유령선. 이게 다 괴열병 때문에 선원들이 막 몰살당하고 그래서 생긴 거라고 들었어요. 18세기 한 중반이나 되어야 절인 양배추, 뭐 오렌지, 라임, 뭐 레몬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전에는 사실은 전혀 몰라가지고 심지어는 바닷물을 먹으면 이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바닷물을 마시기도 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지식이 없으니까 비타민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때. 비타민이라는 아이디어가 네. 없죠. 실제로 뱃사람이 된다는 거는 밑바닥 중에 밑바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층인들. 누구도 뱃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고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뭐 혹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노예를 실어 나르는 배가 있다고 하면 항해 중간에 노예들이 보통 한 15%에서 20%가 죽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선원들도 그만큼 죽어요. 이 선원들도 그만큼 사망률이 높은 게 대서양을 건너고 뭐 인도양을 건너고 뭐 이런 항해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이게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냥 저주가 내렸나 보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